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 지난 한 주 정말 핫했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헌정사상 최초로 비공개 단식을 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관련해서 별의별 패러디 인물이 등장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아, 이런 것도 헌정사상 이런 거 해야 되나? 예, 이정현 대표 이번 단식에 대해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분은 예전부터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의 현재 그리고 과거 행동과 발언을 짚어보면서 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보려 합니다. 팟캐스트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일명 황심소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심리상담가 황상민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호는 짤교잖아. 짤교. 짤결아니요. 잘린 교수 황상민. 뭐 그런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아, 그래도 뭐 우리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으니까 짤교 황상민 교수를 모시고 오늘 우리는 특히 우리 양박하고 우리 황 선생님하고는 나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죠. 저분 싫어해요. 저분 때문에 TV조선에서 잘렸죠. 요새 합이 너무 좋은 거야. 합이. 그래가지고 계속 둘이서 치고받고 하고 사회자 완전 무시하고 그렇죠. 생방송 가다가 거의 TV조선을 제압을 했어요. 아, 저 생각에는. 내가 그래서 둘 다 잘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한 번 지난 제압하고 1년간 그 이유가 없으셨군요. 지난 일간 TV조선을 본 적이 딱 20분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두 분 나오셨을 때 채널 돌리다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왔을 때 작가들이 너무 재밌었다며 고정 줄 듯이 했는데 근데 바로 잘렸지. 바로 잘렸어요. 저는 양 박사님이 누군지 몰랐고 네. 처음에는 TV조선에서 심어놓은 프락친가 나를 더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 앞잡이로 세운 건가 이 생각을 거의 끝판까지 하면서 그 방송을 하는 바람에 그날 진짜 저 에너지 소모 많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딱 보기에도 좀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딱 보세요. 얼굴하고 말씀하시는 게 서로 일치하지 않잖아요. 너무 고승방가했어. 아무튼 그래서 둘이 잘리신 인연이 있으신 거군요. 네. 그래서 짤겨라고 그러시는 거죠. 네. 저는 짤팬. 짤팬. 예. 자, 이정현 대표의 비공개 단식, 정말 창조 단식이라고 불러줄 만합니다. 이정현 대표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 소개는 안 해도 다 아나요? 예. 다 알죠. 그렇군요. 네, 특히 이번에 단식하면서 유명해져가지고. 그분 진짜 내셔널 피규어가 되셨군요. 다 알아요, 이제. 네, 결국 끝났습니다. 비공개 단식이라는 것도 전무 후무. 청와대에서 단식 중단하는 사인을 안 보냈어도 계속 단식을 했을까? 출고 전략은 있었을까? 이제 이 문제부터 한번 다뤄보죠. 근데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렇게까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정현 대표가 그런 분이다. 그럼요. 명리학의 전설음이라고 봐야지. 그렇죠. 명리학의 전설음. 있는 그대로를 먼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이분은 단순 무지한 수준에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 그럴 때는 이분은 죽을까? 어.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 진짜 죽으려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지. 뭐 청와대에서 사람을 뭐 사인을 보냈냐 안 보냈냐 그건 너무 복잡해요. 이분이 정말 죽었을까요? 심플한. 지금 질문을 그렇죠. 단순 무지하게. 아주 훌륭한 질문이세요. 그랬을 때 이분은 죽지 않는다. 이분이 삶의 모토는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게 이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처음부터라는 거는 당신이 정치의 꿈을 가졌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되게 아주 뚜렷하게 이분의 행동과 심리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 단어는 생존이에요. 생존. 근데 당신이란 표현도 나 마음에 안 든다. 비루한 정상배한테 무슨 당신이야 걸마가지. 걸마가 그러면 아니 그래도 이 점자는 전직 대학 교수 출신 전직이잖아요. 그럼 지금 심리 상담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그냥 일반적으로 높게 생각하는 당신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지금 그렇지. 언론 박사님이 이 지적을 하시면 그거는 과도한 제가 지적이에요. 그런 표현을 쓰면 인지 부조화 현상이 확 생겨. 네. 그래서 인지 부조화 현상이 생기면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걸마라고 표현을 해줘야 나도 편해지고 걸마도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계속 그렇게 썼어요. 예.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생존이 유일한
이 목표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강 선생님은 생존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세요? 저요? 네. 저도 생존이 목표예요. 정치인으로서 첫 생존하는 번째 거. 질문은 칭찬 좀 받더만 왜? 말도 안 되는 질문.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때 이제 질문은 어떻게 나왔냐면 인간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고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개 돼지도 사는 게 중요한데 이 생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때 훌륭하세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질문을 하실 수 있나? 이렇게 제가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심리가 엄청 흔들립니다. 지금. 원래 항상 흔들리셨어요. 김은경 심리는. 그런데 사실은 산다라는 건 모든 이 살아있는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인간이 개, 돼지와 구분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왜 사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존 그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개, 돼지 수준과 별로 차이가 없이 되는 이런 위험을 우리는 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이정현이 처음에 그 박지원 대표가 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한다면 하는 사람이 딱 그 6.19 굶고 그만뒀잖아요. 근데 진짜 굶었을까요? 아유 뭐 굶었다 칩시다. 근데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를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는 어떤 심리일까요? 한다면 하는 사람은 그 소리를 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실제로 자기의 진정성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본인도 알거든요. 아, 쇼가 간파당했구나. 그랬을 때는 그게 쇼가 아니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온갖 또 쇼를 해야지 자기 스스로 합리화되는 아까 뭐 인지 부조화를 줄이는 행동을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와 똑같은 행동을 이분도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양 박사님에게서 드러나는 심리와 이분이 행동에서 보이는 심리는 1차적으로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왜 잘 가다가 좋은 사례를 보여줬는데 그 얼마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같은 인간으로서 조금만 말을 좀 돌려서 네. 훨씬 더 고고하나 약간 천박성은 있으나 이러면서 좀 유사한 측면은 있다. 이 정도로 부분 집합으로 가야지 통집합으로 그냥 같은 인간으로서 취급받는 것 자체가 지금 불쾌하신 거군요. 그러면 항선배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정현 대표가 원래 당직자로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거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당직자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소위 말해서 따까리로 출발을 했어요. 따까리로 출발했다가 공채를 갖다가 특혜로 받고 들어간다는 그런 뉘앙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정현 대표가 뭐 처음에 비서관으로 시작했는지 어쨌는지 야매 하여튼 뭐 등록되지 않는 야매. 그러고 나서 당직자를 한 거군요. 그렇죠. 특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30년 동안 새누리당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왔고 그거를 본인이 이제 강조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종의 인간 성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랬을 때 스스로 당신이 저는 그 표현을 쓴 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근본이 없는 놈이라는 구박을 받았다. 그럴 때 새누리당 이전에 뭐 한나라당 뭐 민정당 이럴 때 그 동네에서의 근본이라는 건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저는 저한테 한번 해봤어요. 뭐였을까요? 그 동네에서 근본. 네. 뭐 예를 들어서 출신 지역이 좋아야 된다거나. 그렇죠. 그런 게 근본이죠. 그렇죠. 영남이 아닌. 호남에 있는 사람, 호남 출신이라는 걸 지금 엄청 자랑스럽게 지금 이분은 파시는데 그분이 사실은 이 전혀 근본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정당에 가서 자기가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분의 심리 상태는 뭐였을까요?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겠다는 심리 상태일까요? 아니면 저 영혼을 팔았어라도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두 번째예요. 아, 근데 확 슬퍼진다. 아니 막 표정이 영혼을 파는 표정이세요 지금. 황 그렇죠. 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게요. 이정현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말씀하셨던 생존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혼이라도 팔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사는 짠하죠 지금.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 형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를 할 수 있는데 뭐 단식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자살쇼까지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무슨 쇼요? 자살쇼. 이분이 그걸 안 했다는 게 아직 그 정도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게 있네요. 정치적 국면이 아직 견딜만하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어떻게 잘 아시네요. 너무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반응만 보인다 두 사람은. 좋겠다. 아니, 네가 계속 너무 칭찬받고. 가죽거리니까. 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정현 대표 2년 전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말을 이미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이다. 선거제도가 정착된 나라 중 단식 투쟁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국회의원 특권의 출발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훌륭하시네요, 이분. 그 2004년, 네, 2014년 10월 31일 이야기한 겁니다. 이분이 그때 딱 2년 전에. 국회의원이었죠. 예, 대정부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에서. 그랬을 때 이분은 스스로 국회의원인데 스스로 국회의원을 디스하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이제, 자뻑이라고 황 박사님. 그거를 좋게 생각하면 자뻑이고요. 있는 심리를 그대로 하면 자해행위라고. 자해행위. 자해행위인 거예요. 이걸 왜 한 겁니까? 보시기에. 자해행위를 하는 사람의 심리. 이제 어떤 사람이 팔자 중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스트레스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꼬집어 봐야 된다. 그런데 자기 팔을 꼬집는 사람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 팔을 꼬집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 팔을 꼬집으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꿈인지 생신지를 알아보는 사람은 정상이고 이 옆에 있는 사람 팔을 꼬집어보면서 그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분은 정상이네요. 정상이네? 이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자기 무임금 무노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때 단식을 하거나 그런 걸 했어요. 옆에 있는 다른 의원이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멋진 도덕성 내지 이런 거를 주장을 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꼬집으면서. 사이코패스구나. 그걸 이제 1차적으로 보여줬죠. 그게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안 먹히죠. 안 먹혔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이 자해행위를 하면서 이 진짜 본인의 진정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거는요. 비공개 단식을 한다면서 계속 시간 맞춰가지고 끊임없이 사진을 공개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공개 단식인가 비공개 단식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머리가 좋으니까 그다음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게 단식인가 단식 쇼인가. 그러다가 쇼임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제 쇼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완벽한 자해 행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자해냐? 사실 한 사흘 굶어봤어요. 저는 뭐 9일 여기는 다 이 단식 유경험자들이. 유경험자요? 한 사흘 정도 굶으면
이 얼굴이 통통한 저 같은 사람도 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저는 좀 빠졌어요. 나는 잠만 오던데. 저는 좀 빠졌어요. 잠은 계속 주무시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한 사흘만 지나도요.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안 빠져. 저는 많이 빠졌어요. 본인은 또 실제로 단식한다고 단식 해놓고 원래 먹었나 다 보네. 챙겨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빠지지. 아니,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네. 안 빠져요. 항상 그래요? 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건강한 치더라고요. 사람들은 쫙쫙 빠져. 그러면 이정현 대표가 몸이 몸이 안 안 좋. 좋은가 보다. 원래부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지병이 많으신 아니 지병이 선거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당 대표 선거할 때까지 전국을 자전거로 배낭기를 메고 다닌 사람인데 왜 몸이 안 좋아?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루에 10,000보 걷는 것도 거의 못 하는데 그 양반은 다 자전거 타고 선거운동 내내 하고 그리고 동네 노인당 가가지고 노인들하고 같이 자고 먹고 그 모내기 하고 피 뽑고 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 사진 기자가 있을 때만 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게 우리가 연출한 게 너무 딱 보이던데. 그냥 연출이라고 그래서 일단 건강하다. 건강하다. 이분은 신체는 건강하나 마음은 병들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건강한데 안 빠졌다 안 아니에요 빠졌다는 지금. 거죠. 그래요? 네, 그분이 또 살이 빠지면 덤으로 다이어트까지 하셨으니까 그건 좋은 일인데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잘 못 살렸다라는 거로 그럼 넘어가죠. 예, 그럼 2년 전에 이 발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발언 가지고 비판하니까 이게가 더 코미디죠. 이정현 대표가 성경책을 들고 구멍난 양말을 신은 채 한 유명한 말입니다. 네, 아니 그때 2년 전에 성경책을 예. 끼고 구멍난 양말 신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지금 아까 그 발언에 대해서 이번에 했죠. 비판하니까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아니 지난주부터 자꾸 저한테 뭘 읽으래. 우리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정치는 행정과 다르다. 이 자체가 정치행위다.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무노동 무임금이냐? 거야의 횡포를 바로잡고 의회주의가 의장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바로잡는 게 어떻게 무노동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리스폰스를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해야 되죠, 정말? 경상도 예. 표현을 하면 조디는 살아가지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네요. 너무 심리학적으로 위로가 된다 저는 표현. 그래요? 상담가라서 마음이 확 와다.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아지네. 그 페이스북에 제목이 비루한 정상배 비루한 내시 새끼라는 제목으로 이정현이 그렇게 대놓고 욕을 하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그 기도실 앞에 그 앉아 있는 사진을 네.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거의 제 페이스북이 사실상 그 공개적인 언론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표현을 거의 안 쓰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비루한 정상배 비루한 내시 새끼. 근데 좀 너무 심하셨다.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쓰실 수 있는 그 담대한 용기를 가지셨다는 거에 삭제할까요? 뭐 삭제하면 그게 또 아니요, 이거 비루한 그냥 행위니까. 그냥 기왕 편집하고 올린 거. 사지 말고 가죠. 자, 그런데 입만 이분- 살아가지고. 아니요, 그거는 주디만 살아. 근데 이런 이미지 연출이 거의 이분의 평생의 생존 비법이라고 혹시 생각은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예. 본인이 스스로 근본이 없는 이 사람으로서 어떤 조직에 들어왔잖아요.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절하게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자기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자기가 그때그때 실제로 살아남기 위한 여기서는 요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또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기원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지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강아지 본능. 그렇죠. 강아지를 풀면 개새끼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 이거를 우리는 리얼리스트라고 그래요. 이제. 심리학 쪽에서. 그렇죠. 그게 제가 이제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몇 가지 유형으로 딱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사람의 심리와 행동 특성을 쭉 분류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뚜렷한 생존 욕구를 이 충족시키려고 하는 대표적인 삶의 방식
행동 방식이 리얼리스트예요. 아, 그 박사님이 분류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누가 제가 알고 있는 단어 리얼의 리얼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그 느낌하고 다르네요. 왜 어떤 느낌으로 알고 계시는데 리얼리스트요? 리얼은 네. 아,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네. 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읽고 잘 읽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판단 잘하고. 이정현이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우리는 보니까 리얼리스트라고 할 대단한 때 분류십니다. 이상주의의 반대. 반대 개념으로 그렇죠. 리얼리스트를 이야기하거나 그렇죠. 허구나 픽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그러니까 아이디얼리스트의 반대 뭐 이런 거 근데 아니었어요? 우리 그렇죠. 아이디얼리스트 반대잖아. 미학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얼리스트는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엥겔스가 리얼리즘의 승리를 얘기한 이후로 이 미학 쪽에서 말하는 리얼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모순을 자신의 그대로 은폐하거나 신비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이분 그대로 드러냈잖아. 온몸으로. 언론학에서도 그 저널리즘의 기본 이론이 팩트잖아요. 그렇죠. 팩트가 리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얼리스트라는 개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럼요. 저거 언제 나쁘게 이야기했나? 저희가 편견이 있었네요. 지금 아니 리얼리스트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럼 이제 리얼리스트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리얼리스트의 기본 삶의 모토가 뭐냐면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남을 배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항상 모범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리얼리스트예요. 그런데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잘. 남이 보기에 좋게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 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군요. 평판만 이제 자신의 평판만 의식하는. 그렇죠.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고려하기 때문에 너 왜 사니 하면 그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너무 놀라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정현 만나면 꼭 물어봐야겠네. 박사님, 불쑥. 아니 저는 그래서 그런지 이정현 대표 보면 무대에 선 연극 배우 같다는 느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분은요,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과 자기가 잘 지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상당히 착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거의 강박증적인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 그분. 자기가 모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뀌면 또 그분한테 아주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정현 대표가 모시는 분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가르쳐 주지. 아이, 여왕님을 모시잖아요, 이분. 아, 그래요? 그래서 넷이라고 그러지. 아, 그렇구나. 왕을 모셔도 넷이에요. 아, 왕을 모셔도 넷이에요. 네. 예.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죠. 예. 그런데 박근혜 퀸 대시 박근혜 내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기 전에 누구를 모셨겠어요? 이해창. 이해창 대표를 모셨죠. 그럴 때 이해창 대표를 모실 때 이정현 지금 대표가 이해창 대표한테 충성을 다하는 또 그분에게 대해서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그 모습을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아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럴 때, 야, 너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충성을 다하냐? 라고 이야기할 때, 뭔 소리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닌가? 네, 이정현 대표가 교유자 일주일 단식해놓고 단식 중단 선언문까지 발표했어요. 이제 이걸 또 우리 그 황선웅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 선언문을 또 강대가 한번 빙의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예, 아니 뭐 빙의는 제가 잘 못해요. 이정현 대표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읽어볼게요. 그 약간 대단한 긴데, 차별화야. 예, 긴데 내가 좀 줄여서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 당 대표입니다. 근데 이걸 다 읽어야 아니 돼요? 짧게만 읽을게요. 읽었다고 하면 안 될까요? 짧게만 읽을 텐데 네. 그 다음 문장이 너무 웃겨가지고 어질어질한 상태에서 글로써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야, 대부분 정상적인 이 멘탈이라면 어지러운 상태라서 글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나 그냥 못하겠습니다. 음성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게 정상인데 확실히 이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화요일 즉 4일부터 국감에 전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민생과 국정 긴급 현안들을 챙기기 위해 무조건 국정감사를 포함 의정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요거 하나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하기 전에 또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네요. 의원님, 국민을 위해 써야 할 잃어버린 5일을 보상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거듭 부탁 올립니다. 이렇게 했고요. 둘째는 국회법을 즉시 개정해서 국회의장 중립 의무 조항을 추가합시다.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 정세균 의장께 전해 주십시오. 내일, 즉 월요일 해외 출장 다녀오십시오. 오이, 명령을 내리시는. 아니 자기가 전하면 안 돼요? 국가를 대표해서 가기로 약속한 어지러지라니까. 회의면 다녀와야지요.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신용은 국격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단식을 중단하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단식이 아니라 목숨까지 바친다는 것이 저의 신조입니다. 민생과 국가 현안을 위해 저는 무조건 단식을 중단합니다. 뭐 이런 식의 선언문을 발표하셨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분의 심리 상태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분이 사실 아까 제가 WPI로 이야기를 하면 리얼리스트의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했잖아요. WPI가 아까 그 분류하신 네. 걸 말씀하신가요? 황서 퍼스널리티 인벤토리의 약자예요. 황스, 예. 황상민의 성격 검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WPI의 이 분류를 보면 이분은 리얼리스트의 성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휴머니스트의 성향과 에이전트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휴머니스트와 에이전트. 네,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을 제가 W형의 이 성격 패턴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W형. 예, 이게 무슨 W. 뜻인가요? 리얼리스트와 휴머니스트와 에이전트의 그 특성을 다 가지면 WPI 프로파일에는 W라는 형태로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이분이 지금 상당히 오지랖 넓게 이 정세균 의장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십시오 이러면서 본인 단식 중단하는데 지하고 아무 관계없는 나무 출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셔. 어지러질한 상태. 어지러질한 상태에서 이 웬만한 오지랖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뭐 밥 좀 잘 챙겨 주세요라든지 그런 거는 지가 할 수 있는데 뭐 국격이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본인이 국격 신경 쓰게 됐어요 지금. 국밥 신경 쓰고. 그러게. 자기가 나라를 생각하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W형을 갖다가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참 유치한 놈 뭐 이런 애들을 그 W형이 많겠네요. 유치한 놈들. 되게 이제 그 W형의 행동 특성을 보이는 분을 상당히 싫어하거나 우습게 보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유치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좋게 표현하면 좋게 표현하면 저 사람이 상당히 이 나서가지고 지가 뭐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좋게 표현하면 그럼요. 나서가지고 지가 관종 관심 받고 싶어하는 종자. 어떻게 하셨어요? 상당히 박사잖아. 박사. WPI 박사가 이론에 역시 박사가 이야기하면 학설이고. 훌륭하시대요. 아니 그러면 리얼리스트로서의 성격 말고 휴머니스트로서의 성격은 어떤 면이 여기서 드러나길래 관종이 되는 겁니까? 오지랖 오지랖. 넓게 하고 그리고 또 재미있게도 나름대로 자기 행위에 상당히 가오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가오라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의 품위와 격식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지가 사실은 단식을 하다가 그만두면 상당히 쪽팔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 단식 중단 선언문 그걸 굳이 발표 안 해도 단식 중단했으면 다 알 텐데 뭘 그걸 선언문을 해요. 그 우리 예전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가장 치명적으로 이 힐난하는 게 참 본데 없이 컸어. 본데 없이 컸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근본 없이 커서 음. 그다음에 밥상 차리는 것도 제대로 차리는 걸 본 적도 없고 근본 없이 컸으니까 본데 없이 컸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시어머니 분들이 대개 상당히 가오를 중시하고요. 내세울 끄는 집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 이런 이야기. 근데 형편은 좀 안 돼요. 대충 그런 집들이. 남은 거는 그런 이 가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우리 가문 운운하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정현 이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저는 결정적으로 이 이분이 쇼라고 하고 했다는 건 뭐냐 하면 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단식을 중단해라. 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걸 언론에 또 노출을 시켰어요. 근데 나는 그 장면에서 진짜 후레자식이라는 게 나로 그거야. 그죠? 그 그렇죠.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요. 그보다 둘이 더 맞는다 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를 이미 캐치는 하셨어요. 그거를 이론적으로 더 멋있게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웃기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래 놓고 며칠 지나서요. 부모님이 곡성인가요? 어디선가요? 그 동네에서 네. 곡기를 끊었다. 그런 라는 뉴스가 나왔죠. 예, 뉴스가 잠깐 나왔다가 확인되지 한 와전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진짜 와 후레자식 맞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속으로는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후레자식이라는 게 아니라 예. 부모님의 그 마음을 그 힘들게 해서가 후레자식이 아니라 부모님이 단식을 중단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먼산 쳐다보고 있다가 대통령이 단식 중단하라고 해서 단식 중단한 것처럼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레자식이지. 아, 그런 높은 뜻이 있으셨어요. 예. 저는 그거보다는 야 진짜 근본이 없긴 맞구나. 자기 부모를 이렇게까지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팔아먹는 거죠. 팔아먹는 정치에. 거. 저는 나라를 팔아먹고 대통령을 팔아먹어도 부모 팔아먹는 인간 저는 그거는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군요. 아니 그 부분대로 후레자식적 그 성격과 성향이 있고 부모가 이야기할 때는 그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 국격을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접는다. 근데 그렇게 접는 이유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접으라고 해서 김재원 정무수석을 보내가지고 여러 차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단식을 중단하게 해라. 내가 잘 안다. 설마 그 한다면 하는 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레자식이지. 엄마가 부모님이 그렇게 아유 몸 좀 챙기라 단지해라 하는데 그때는 끄떡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런데 그러니까 군사부 일체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보다는 예리한데 양 박사님이 상당히 예리한 분석을 하고 또 비분관계하시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사실 부모님이 전화를 하고 뭐 국기를 끊었다 운운하는 그거조차도 네. 사실일까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의문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지난번 모임에 왜 못 오셨어요? 하면 그때 뭐 상가집 가느라고 뭐 이런 이야기 주로 하시는 분들 뭐 마누라한테 아니 왜 안 들어왔어? 그러면 아니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뭐 이러면서 주로 이 상가를 많이 팔면서 자기의 또 다른 찌질한 삶을 또 정당화하시는 그런 그 행태에 부모님을 동원을 했다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실제로 이분은 본인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짜 어떤 수단 방법을 우리는 가리지 않고 뭔가 행동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한테는 기본적인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도 있고 상당히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은 근본이 있거나 인간성의 기본인데 이분은 그 끝이 없다. 라는 거를 저는 심리적으로 느끼니까 리얼리스트가 무서운 거는 바로 이런 문제에 발생을 하는구나. 실제로 뭐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지라는 전제가 전제가 있는데
아 이분한테는 그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가 리얼리스트로서의 성격이 극대화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그렇죠. 해석이 그리고 되는 그럴 거고. 때는 그분은 항상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어떤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마치 사명과 같고 그렇죠. 거기에는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분명한 임무가 있어요. 전국의 주도권을 너가 쥐고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너가 모시는 충성을 바치는 그분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 난국을 타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너가 하는 것이야. 그 있잖아요. 이 영화에 나오면 내가 왜 이런지 아냐? 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어떻게 내 몸을 이렇게 몰라줄 수 있어? 난 누구야? 죽어갈 거야. 왜 몰라주는 거야 진짜. 너잖아 너. 야, 그럼 진짜 좀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감동적이야. 여쭤보게 확 오는데요 느낌이. 그렇죠. 아까 근데 에이전트로서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리얼리스트로서의 성격, 휴머니스트로서의 성격은 말씀하셨는데 에이전트로서의 성격은 뭐 이미 말씀하신 건가요? 그럼요.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 그럼. 임무를 충실히 다 한다는 거. 아, 이번에 이정현 대표가 단식하는 이 7일 동안 이분은 모든 전국의 의혹이나 또는 우리 여왕님의 치적을 다 말끔히 한 몸으로 다 해서 조용히 묻는 엄청난 이 역할을 수행. 역할을 수행하셨잖아. 여왕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나라를 구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여왕님을 실정과 구했으니까. 부패와 비리를 아까 우리 일부 마지막에서 정리한 것처럼 네. 실정과 부패와 비리를 포크레인에 파묻은 거지. 그럼요. 아니 이것만큼 훌륭한 당대표, 정치인 또는 내시의 역할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항서 WPI에서 예. 이 W형이 이제 이정현인데 예. 이 W형이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은? 아 유명한 사람요. 예. 저 빼고. 혹시 김무성 대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봤어요. 네. 옥새 김무성 선생. 옥새 김무성. 예. 아. 그분도 본인이 전국의 흐름을 탁 잡아가지고 일거에 바꾼 아주 유명한 게 그게 옥새 사건이잖아요. 예. 그때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 그러는데 모든 관심이 그때 이항구 공천위원장하고 뭐 유승민이든 또는 다른 몇 분들한테 공천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상황이 있을 거 당대표 어디 갔냐 당대표 누구냐 뭐 당대표가 공천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할 정도로 당대표가 완전히 바닥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한 번도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당대표 직인의 존재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마치 그렇죠. 깨닫게 해줬죠. 옥새라는 그 정도까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일거에 전국을 전환시키는 놀라운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궤도남마잖아. 그 엄청나게 꼬여 있는 그 마가 시줄 날 줄로 엉켜 있는데 그걸 갖다 한 칼에 탁 치는 한 칼에 탁 쳐가지고 문제가 샥 해결이 되면 좋은데 자뻑이 되는 거지. 부메랑이 되는 거고. 뭐 돼야 되는데 부메랑이 돼야 되는 거지. 글쎄 그런 마음을 지금 간절히 가지시는데요. 그런데 한 칼에 딱 쳤는데 옥새 파동이 어떻게 됐죠 결과가? 총선 참패. 냈죠. 그와 마찬가지로 단식을 해가지고 전국에 이 관심을 한 곳에 벗고 우리 여왕님의 놀라운 업적을 모든 사람들이 내리에서 잠시 잊혀지게 만들었는데 예. 급격한 권력 누수. 권력 누수를 지금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군요. 항상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는 본인의 욕망을 투사해서 보면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해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이분은 사실 바랬던 거는 본인이 여왕님을 향한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최고로 극대화시켜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국민들이나 일반 대중들은요 항상 이 사실 뭐 MB 때도 그렇고 지금 정권 들어와서 새누리당이 아주 놀라운 신공을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항상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또는 어떤 이슈가면 다른 이슈를 부각시켜가지고 물타기 하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 나중에는 뭐가 핵심인지 뭐가 이슈인지 모르고 그냥 전체적으로 에이 나쁜 놈들 에이 또 지들끼리 싸우는구나 이래서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식으로 항상 이 전국을 전환시키는데 아주 상당히 놀라운 재주를 밟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재주들이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요. 네. 확실하게 그게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비디수첩이나 뭐 추적 60분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나 사회 고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얘들이 시청률이 안 나오면 꼭 장려촌이나 룸살롱을 덮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소송을 안 걸거든 거의. 변호사의 비리를 건들거나 그 검사의 비리를 걸면 반드시 소송을 당하거든. 그래서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장려촌이나 집창촌이나 그다음에 룸살롱을 덮쳐. 그리고 좀 그러면 자극적이잖아요. 아주 자극적이죠. 그러면 네. 시청률이 쫙 올라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청률이 급격하게 떨어져. 그래서 대부분 집창촌이나 룸살롱을 하면 그 건들고 나면 3개월 동안 그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바닥을 쳐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정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 대정요법을 자꾸 대증요법. 대증. 그 발음도 제대로 안 되시는 걸 참 힘들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예,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소위 말해서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다른 초점을 해가지고 국면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귀신 같은 재주를 발휘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뻔뻔하다라는 것을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렇게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잘나신 분들이 어떻게 시정잡배나 양아치 같은 저런 식의 행동을 할 것인가는 상상을 사실은 잘 안 하세요. 그냥 그렇죠.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니까 다 나름대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거를 위해서 싸우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에서 난리를 치던 뭐 언론에서도 사실은 뭐 우리가 조정동 이야기하고 기성 언론인데 나름대로 이슈가 되고 훨씬 더 쉽게 이해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쪽으로 훨씬 관심을 돌리는 거지. 또 언론들도 장사하는데 좋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지금 언론은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항상 저 잘했죠. 이번에 제가 좀 관심 좀 끌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언론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뒤에서 뭐 챙기거나 본인들이 뒤에서 좀 그거 한 것도 겉으로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이 진짜 영화 그 내부자 같은 상황이 비교적 잘 그거 했는데 사실은 이정현 대표가 이번에 그걸 하면서 이정현 대표 전에 뭐 조선 TV인가요? 조선일보요? TV조선이든 아니면 조선일보 뭐 주필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부자가 진짜 이 현실이구나를 국민들이 이제 느꼈는데 그래도 정치권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라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그게 뭐 청와대하고 뭐 언론하고 일어나는 단독 거래지 설마 국회가 그러겠냐라는 생각인데 그 새누리당 그리고 또 이 새누리당은 또 어떤 당이에요? 상당히 기본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분들의 그리고 기본적인 품위가 있는 누가요? 누가 그래요? 아니 누가 그분들이 품위가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 아니 자기들끼리 그래서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에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W형 인데 이네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새누리당은 아까 그랬잖아요. 기만술, 그다음에 엄폐술, 네. 그다음에 왜곡술 이런 술수를 아주 잘 쓰시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신 분들인데 네. 그것을 지금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히 국면 전환이 항상 일어났고 아까 같이 이제 그 옥새는 라르사 해가지고 총선 참패가 되는 거 그거는 그 술수가 W형이 했을 때는 참패가 된다라는 그거를 처음 경험하게 된 거였거든요. 자기들이. 아니 온 국민들이. 국민들은 W형이 그런 술수를 쓸 때는 꼭
끝에 가면 왕창 망하는 거를 경험을 하는데 그거를 처음 경험하니까 사실은 많이 멘붕이 왔죠. 새누리당조차도 멘붕이 오고 자기들이 왜 180석 이상이 될 거라고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쪼그러들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저는 이미 김무성 그 당시 대표의 이 WPI 프로파일을 딱 보면서 이런 애들이 술수를 쓰면 결국 끝장에 가면 완전히 파국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딱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이 패턴이 정확하구만. 항스 WPI에 대한 확신을과 실증적 그 자료를 확보하셨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똑같이 W형의 프로파일을 가진 이정현 대표가 이 단식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국민 전환을 하는 놀라운 이 신공을 발휘를 딱 하면서 야 이것이 초기에는 마치 국면 전환을 하고 모든 전국의 그거를 다 끌어들이는 그리고 이 커버하는 그런 효과를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나 그것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완벽하게 우리 여왕님의 정권 아까 이야기한 아까 정확히 보시긴 하셨어요. 양 박사님이 확실히 촉은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걸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약간 무리가 있지만 거칠어. 그렇죠. 그건 뭐 어떡하겠어요. 예, 교수질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인데 그건 뭐 현장의 생생함을 본인이 충분히 가진다라는 거로 뭐 만족하셔야죠. 자 여기서요 이제 좀 이정현 대표의 좀 감성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는 그래서 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 그분이 감성적인 분이 있어요. 아 예, 한번 보시죠. 그렇죠. 예, 이분 단식 해프닝도 그렇지만 네. 이정현 대표의 뭐 이런 기이한 행동은 이것뿐이 아니고 이전의 그 행보, 은행들을 중심으로 그 심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지난 9월 28일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그 국회의장 사퇴 관치를 위한 새누리당 단원 규탄 대회에 그 참석한 이정현 대표가 이 당과 상의 없이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국감에 복귀하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대체 왜 울었을까? 이분 이 자주 눈물을 울어요. 자주 흘린 울어요. 거예요. 하여튼 눈물이 굉장히 많은 이 분인데. W형의 아주 또 전형적인 예, 특성 중에 하나예요. 예. 왜 흘리는지 아세요? W형은요? W형의 기본적인 특성은요. 자기가 전국이든 어떤 상황이든 사람들을 자기가 좀 좌지우지하고 주목받고. 주목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완전히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이 욕구를 많이 드러내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눈물이 나와요. 안 돼서. 안 됐을 때. 아, 신이시여,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이러면서 아무도 시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 혼자 시련인 것이요. 이번에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자기 우리 혼자 여왕님이 시련이야. 흘리는 이 악은 눈물과는 달라요. 그 눈물은 눈물도 안 나오는데 눈물을 내야 되는 이런 시련을 내가 왜 겪어야 돼? 존심상해. 이런 그 상황에서 나오는 악은 눈물이고 이 눈물은요 눈물, 네. 진짜 억울해서 왜 씨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방금 방송 부족합니다. 웃는 소리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싹 지나가는데. 거의 방언이었어 방언. 자 여기서 방언, 한번 우리 또 강대가 좀 읽어줘야 될 대목이 있어요. 아니 눈물을 흘렸던 사례가 또 있어요. 또? 예, 지난 8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가지고 이정현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 육성이 나오는 영상이 이렇게 방송이 되니까 울었대요. 그 영상을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 어렸을 때부터 정치의 롤모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이분한테 본인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그렇죠. 걸어온 거죠. 걸어왔고 자기는 호남의 나름대로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었으나 본인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본인은 본인의 진짜 정치의 롤모델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으면 이분이 새누리당 관련된 사람 밑에서부터 이 보좌관 생활 시작하고 새누리당 들어갔을까요? 그렇게 안 했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성공하고 생존하고 살아남고 싶다는 그 열망. 한데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남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정치를 했어요? 아니거든요.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와 그것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든 또는 뭐 이 땅에서 핍박받고 억울한 사람이 물론 그분도 인동철을 주장하면서 생존해야 된다는 걸 내세웠긴 했지만 그 생존은 좀 더 고귀한 가치를 지향하는 생존이지 입만 살아서 떠들어대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 모습도 있어요. 2012년에 채널 A 쾌도남마에 출연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영원함 적절히 배분해. 박정희에 대한 공 아닌 과오를 평가하는 울먹울먹. 그렇게 하다가 그 심정을 또 한참 얘기 안 하다가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끊고 울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면서 운 거예요. 이분은 뭐 김대중 대통령 한번 울고 박정희 대통령 한번 울고 이렇게 했죠. 근데 네. 여기서 이분에게서의 울음이라는 것 자체에 사실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이분의 울음은 내내 의미를 부여하셨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이분의 울음은 네. 아까 제가 W형이라고 그랬잖아요. W형이 본인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에서 좌절이 되거나 조그만이라도 연결되는 건수가 있으면 우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우리가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나오는 하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시련의 상처를 입은 청춘이 대중가요를 가사를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눈물을 거하고 흘리는 마찬가지예요. 거하고 똑같은 네. 거죠. 뭐 이 시련의 상처 안 입어도 돼요. 그냥 내가 내 마음을 좀 알아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를 끊임없이 발산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눈물만 흘리겠어요. 자해행위도 한다니까요. 근데 자해행위를 함부로 하면 지가 좀 많이 아프니까 쉬운 게 눈물이잖아요. 자, 예, 이 호남 출신인 이정희 대표가 이제 5.18 광주 항쟁이 있고 몇 년 후인 1984년에 민정당을 입당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요. 그리고 민중당에서 새누리당까지 거쳐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 든 이정현 진 대표인데요. 현재는 새누리당 대표까지 됐습니다. 박근혜 호위 무사를 자처하면서 청와대 당무수석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는데요. 일단 이 박근혜에 대한 이 이정현의 충성심을 알 수 있는 일화들이 좀 있죠, 강대. 네,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내내 한 얘기이긴 한데. 그렇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는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모시는 사람에 대한 이런 지극한 충성을 보이는 사람. 아니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옛날에 야당에 이런 분이 있었으면 아니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장세동 정확하게 같은 버전이에요. 같은 버전. 실제로 장세동 씨 출신이 어디고 뭐 지역이 어디고 이걸 안 따지는 이유는 그 출신의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어떤 모시는 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이런 것을 보여줬다라는 데에서 사람들이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럴 때 그거는 그분한테 이 생기는 게 있을 때고 그분이 이 돈과 권력이 떨어질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 그거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게 리얼리스트의 특성이에요. 아니 근데 제 고등학교 선배 중에 네. 골프장 사장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전두환이 골프를 치러 온 거야. 네. 그런데 장세동이 그 전날에 왔더래. 그럼요. 와가지고 그 골프장 사장한테 양쪽으로 15명씩 줄을 좀 서달라. 그럼요. 그리고 대통령이 오면 허리를 숙이지 말고 손만 내밀면 대통령이 악수를 쫙 하고 지나가게 해달라 해서 전날에 와가지고 한 번 리허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세동이 그 전두환이 골프를 치러 들어오는데 이제 부인하고 이제 자기하고 딱 들어올 때 양쪽에 15명한테 다 악수를 하고 그리고 장세동이 딱 가면서 돈을 회식비를 거금을 딱 내주고 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전두환 돈 많은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장세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요. 예. 예.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이래서 출세를 하고 뭐 당 대표가 됐다라는 거는 역사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남기고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21세기라고 주장하지만은 18세기, 19세기의 조선 말기의 정치인 이걸 하고 가장 대표적인 행동을 보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이완용이에요. 이완용이요? 그렇군요. 이완용이 고종 황제의 신임을 가장 받았던, 고종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강했던 신하였다는 거 아세요? 처음 듣는 이야기. 모르세요? 예. 이완용이 고종 황제가 가장 신임하고 가장 똑똑한 이 신하였어요. 그래서 이완용의 이 일대기를 보면요, 고종 황제가 얼마나 이완용을 아꼈다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요, 그 고종 황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게 누구였죠? 일본이었던 거예요. 이완용은 그 더 큰 힘을 가진 존재한테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냥 충성을 바치지 않아요. 이 나라 넘겨줄 테니까 그래도 왕실은 유지하는 거를 하고 넘겨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고종 황제를 설득을 하고 나라 넘겨주고, 그래도 왕실은 일본 왕실하고 대등하게 유지가 되는데 얼마나 괜찮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맹목적인 충성을 바친다는 게, 정치인이 누구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는 게 국가 전체를 위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예, 그런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사람이니까 더 중요하겠죠. 한 사람을 알면 그의 어느 습관을 또 봐야 한다라는 또 입장이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 자주 쓰는 의가 늘 격하고 굉장히 좀 감정적인 진폭이 크죠. 특히 한 번만 도와달라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것도 W형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특성. 눈물 그것도 많고 나를 한 위해서 번만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걸 보면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 도와달라,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 내가 되게 모시는 도와달라, 그분을 위해서. 네, 대통령을 도와달라. 자기의 다 이런 욕망을 거예요. 충족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한 충성심이든 내가 이 그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실제로 자기의 존재 이유와 자기의 가치를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그 전법을 쓰는 거예요. 그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 녹취에서도 나왔듯이 그렇죠. 네, 그때도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한번 도와주죠. 이럴 때 재밌는 건요, 많은 국민들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시고 그분의 치적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금 보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할지 이 사람이. 근데 안 봐도 비디오예요. 뭐 어떤 비디오? 이회창 총재한테 네. 정말 그 빌먹은 강아지처럼 그렇게 쫄쫄거리고 따라다녔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회창이 사실상 아웃되고 네. 박근혜로 이 새누리당의 당권과 권력이 넘어가는 시점에 박근혜 쪽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네. 이회창과 어리지키는 이정현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거. 놀랍죠. 바로 그 행동이 여러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후에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이 한번 도와달라라는 말은 가장 대표적인 그의 그 어느 습관이고요. 근데 그보다 또 그만큼 희한한 발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희한한 좀 발언들 강대가 많이 좀 정리해 했는데, 주세요. 근데 이정현 대표가 했던 희한한 발언들은 가만히 보면은 전부 박근혜 대통령 지키는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지난번에 배신 이 국면요, 이럴 때 아주 나쁘게 본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솔직히 그런 인간을 저는 사람으로 안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럼 뭐 사실 네. 그 유승민 의원도 이런 인간을 또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서로 우리 모두가 또 이정현 대표를 사람으로. 저는 이분을 사람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심리 분석을 하지. 개돼지라면 저가 개돼지 심리 분석은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예전에 저는 이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 그 재보궐선거 2015년에 광주에서 떨어지고 나서 맞아요. 광주 시민들이 이정현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저는 쓰레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 같은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탈탈 털어가지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시키고 홍보수석을 시키고 이렇게 배려를 했다. 이런 얘기를 놀랍지 했었죠. 않아요? 자기가 충성을 바친다고 보여지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쓰레기를 자초할 수 있는 어, 이 마음, 아. 이거를 우리는 문제를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유권자들을 비난했어요. 광주 시민들이 나를 버렸다. 이게 유권자 비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를 비난, 자기가 누구를 선거해야 될지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유권자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근데 뭐 참 정말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다 털어 좀 본셈 됐습니다. 참 독특한 캐릭터네요. 항상 근데 말씀드리니까. 독특한 캐릭터 아니라니까요. W형은요. 인간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우리 이 아버님 세대 또 그 위의 세대의 분들에게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인간형이기도 해요. 성실하고 우직하고 열심히 너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 윗사람 깍듯이 모시고. 그리고 윗사람 깍듯이 모시고 특히 너한테 영양가 있는 사람은 혼을 뺏으라도 혼이고 뭐그 간이고 쓸개고 다 뺏으라도 지금 집에 두고 그 사람을 모시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우리 회장님 맞아요. 모시는 이 대부분 재벌 기업에 사시는 분들 보세요. 뭐 정경련에 이번에 뭐 무슨 재단 만들고 어떻게 했다는 그분 딱 보는 순간 저분도 W형이구나. 위에서 시키면 뭐든지 다 하고 너 이거 왜 그랬냐? 전 몰라요. 그러고 그래도 책임을 져야지. 이런 분들이요. 자기가 모시는 회장님이 검찰에 불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집어 쓰죠. 뒤집어 쓰거나 뒤집어 쓰기 싫으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번에도 있었어요. 자주 네. 있죠. 바로 이런 상황이 근데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우리 이정현 대표가 이 단식까지 하는 쇼까지 하면서 국면 전환을 하는 수준이 됐지. 검찰에 불려가는 윗분 모시는 분이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되면 어느 분과 달리 이분은 이렇게 스스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여왕님은 참 복받으신 분이시네요. 아니 이정현 대표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이 점점 이제 축소될 거 아니에요. 이런 국면에서 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킬 것이냐. 그렇죠. 거죠. 근데 딴 데 충성하는 거는 네. 그분이 청와대를 나온 다음에 그 모습이 보이지. 네, 그렇겠죠. 청와대에 있는 그날 밤 12시까지는 결코 예.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정확히 인식은 하실 필요가 예. 있습니다. 참 OECD 가입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이정현 대표 결국 단식을 중단하긴 했지만 집권당 대표답게 온몸을 불살라 자살률 1위의 폐해를 몸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란 얘기예요? 아니요. 실제로 아까 그랬잖아요. 이 보스를 모시기 위해서 이 W형의 분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자살을 하는 거를 사례까지 제가 다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청와대에 모시는 분이 청와대에 계시니까 그렇지. 청와대에 안 계시고 소환당할 위치가 된다든지 그렇다면 이정현 대표는 혹시 그런 이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를 하신 말씀이죠. 네. 하여튼 뭐 50대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 20,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정현 대표의 마음은 아직 청춘인 거 봅니다. 자, 지금까지 심리 상담가 황상민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드라마틱한 많은 얘기들을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